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배워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세계기아 리포트를 열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세계기아 리포트에 대해서는 우선은 제가 세계기아 지수에 대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식량 시스템과 그 다음에 그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이후에 주제 발표가 또 있을 것입니다. 이미 받으신 그 브로셔에 이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눌 것은 어떻게 보면 한 마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있는 그 여성들을 보시면 정말 생활력이 강한 그런 여성처럼 보이시죠. 또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식량과 그 또 여성 리더들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전달을 드릴 것은 우선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이 있지만 한 마을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그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상상을 해보면 그 다음에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분들은 좋은 먹거리를 갖기 되게 어렵고 또 좋은 먹거리 찾기 위해서는 우리 같이 뭐 쿠팡을 할 수도 없고 또 뭐 마켓컬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뭐 맘카페에 무슨 공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좋은 먹거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권리를 식량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식량권이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지 제대로 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거고, 게다가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그 거버넌스라는 표현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거버넌스라는 표현은 거버먼트라는 정부라는 단어와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통치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식량을 위해서 어떤 그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주제에 나누려고 합니다. 매년 저희가 세계 기아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그때마다 기아의 정말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매년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만성적인 그런 기아도 있고 급소적인 기아도 있고 또 분쟁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기후변화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장기적인 트렌드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잘 해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한 일들이 목표에 도달했는지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제가 코로나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코로나 외에도 많은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과 나눌 것이고, 세계 기아 지수에 대한 것들 먼저 이렇게 데피니션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선은 영양 결핍이라는 것은 전체 인구의 영양 결핍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동 사망, 이때는 그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동 발육부진과 아동 저체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차이는 저체중은 당연히 이제 몸무게가 별로 안 나가는 아이들 말하는 것이고, 발육부진이라는 것은 필수에 있어야 되는 영양소가 부족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더라도 발육부진에 처한 아이들을 포함시킨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수를 합쳐서 5가지의 척도를 저희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보통, 심각, 위험, 극히 위험이라는 그 척도를 가지고 각각의 어느 대륙과 어느 나라가 위험에 처했는지를 분석해보고 그거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지수를 하는 것은 순위를 매기거나 순서를 매기는 거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팩트를 보고 우리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를 보자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넌 1등이든 2등이든 이렇게 랭킹을 매기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흔히 3C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코로나, 그다음에 컨플릭트, 그리고 클라이밋 체인지, 이 3가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한 이슈에 대해서 나라들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백신 보급부터 보건 당국의 여러 대처까지 되게 상당한 많은 차이점이 국가별로 있었고, 심지어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는 이제 G0의 시대다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는
의지할 곳 없이 스스로 나라마다 그 솔루션을 만들어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 또한 여러 가지 기후 위기가 있었는데요. 동아프리카에서는 30년 만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3년 동안 비가 계속 안 오는 지역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저도 케냐 북부에 있는 지역에 가서 방문을 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그 가축들이 굶어서 죽는, 말라서 죽는 것들을 봤을 때 이 귀한 가축들을 죽게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크게 다가왔고, 가슴이 아팠던 것은 아이들의 팔뚝이 되게 얇은 거예요. 그것은 영양에 부족한 상태에 처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말리아나 케냐나 에티오피아가 주로 밀을 수입하는 국가가 바로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밀을 수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밀 가격이 폭등했고, 다시 그것이 기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들이 되는 상황에서 또 메뚜기 때가 오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파키스탄에 엄청난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전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는 큰 일이 생겼어요. 3천만 명 이상의 그 이재민이 생긴 아주 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기후 위기로 생겨났고, 올해 열렸던 코프 27에서는 그래서 Climate Injustice라고 이제 그것을 명명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이슈들이 묻혔지만 사실은 시리아 내전이 이미 11년이 더 돼 있고, 아프가니스탄 내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남수단과 수단 각국 나라들이 분쟁에 많이 휩싸이게 되면서 다시 식량에 대한 시스템이 붕괴되고 또 어려움이 다시 도래하게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코로나로 국한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다고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 보시면 최근 10년간 세계 기아 지수 점수와 아까 얘기한 전 국민의 영양 결핍 추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아 퇴출을 위한 세계적인 진전은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 진전은 제자리 걸음을 됐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도미노를 쌓았는데 갑자기 삼촌이 와가지고 확 무너뜨린 느낌이에요. 그만큼 공을 많이 들였는데 이 공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도미노를 쌓아야 되는 그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올해 세계 기아 지수 지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책자 안에 이 지도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9개의 국가가 가장 어려운 위험 국가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나라가 사하라 이남에 있는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어렵게 측정의 결과로 선택된 나라는 올해는 예멘입니다. 그 다음에 근사치로 이제 중아프리카 공화국이 되어 있고, 새롭게 마다가스카르가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서 세계 기아가 어려운 나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또 콩고 민주공화국과 차드는 항상 어려운 국가로 분리되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다 이제 그 아프리카 쪽에 또 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속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해 뒤에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축적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눈여겨볼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다 모이지 않은 나머지 국가들 중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거라고 예측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리아, 남수단, 소말리아, 부룬디입니다. 소말리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세계기아 지수에서 위험단이고 극히 위험한 국가로 선택된 국가였어요. 지금 데이터가 모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또 데이터를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계속 어려움을 갖고 있는 국가가 선택이 된 거고요. 올해는 좀 특이하게 남아시아가 살아있는 아프리카보다 좀 더 세계 기아 지수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분쟁은 많이 없지만 아무래도 코로나와 기후 위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전이 약간 멈춰 있는 것도 보이게 되고요.
여기서 보면 이쪽은 기하 수준이 증가하고 감소한 것들,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기하가 높고 낮고 이런 것들 보실 수 있는데 사사불면의 국가가 가장 어려운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예멘과 이제 중아프리카 공화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밑에 있는 국가들은 이제 빨리 개선된 국가들이죠. 뭐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개별 기하 지표 및 기하 지표 가장 높은 국가들이 이제 영양, 아동 발육 부진이라든가 저체중, 영양 결핍, 사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아이들이 많이 굶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이제 투표상에 보이게 됩니다. 이번에 에세이는 다니엘 레즈닉이라고 그 브루킹 연구소와 국제식품정책연구소에서 에세이를 적어주셨는데요. 거기에 이제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글로벌 식량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키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면서 국가와 시민 사이에 가장 중요한 접점으로 지역을 이제 드러냈고요. 또 지역 이니셔티브는 사람들이 식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남수단의 맘카페 같은 그런 모임으로 이렇게 여성들이 모여 있죠. 근데 모든 이슈와 솔루션은 어떤 의미에서는 밑에서부터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야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 내용 에세이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 권고가 있지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썰어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주요 메시지를 말씀드리자면 기아 종식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은 현재 심각히 정체하고 있다는 것이고 분쟁, 기후위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 어려워지겠다. 그래서 자꾸 우리들이 전례 없는 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너무 많은 국가가 기아가 어려운 처음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를 요구해야 된다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으로 변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롭고 지속 가능한 식량 안보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러한 변혁은 지역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을 보유한 지역사회, 시민단체, 소규모 생산자, 농업 종사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식량 시스템에 참여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웹사이트나 주신 책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